네, 우리 삼성전자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걱정이 참 많으실 것 같아서 영상 촬영을 하게 되었고요. 속보입니다. 삼성전자 사상 첫 총파업이 났고 당초 목표 넘긴 6,540명이 참가를 했다라고 오늘 기사가 나왔는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까요? 저는 전혀 걱정이 안 됩니다. 자, 왜 그러는지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고요. 자, 왜 걱정이 안 되냐? 이 노조들이 원하는 거는요, 정당한 보상의 요구를 해달라. 뭐 이겁니다. 사측은 10년 넘게 위기를 강조하며 직원의 복지를 축소하고 정당한 임금 인상을 외면하면서도 경영진은 고액의 성과급과 혜택을 누리고 있다라고 한다며 삼성전자는 모든 조합원과 직원들이 함께 만든 우리들의 회사이기 때문에 정당한 목소리를 내려 한다고 이렇게 밝혔는데 임금을 인상해달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 파업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달갑게 볼까요? 사람들이. 특히 삼성전자 주주분들이 이 노조분들을 달갑게 보겠습니까? 아니 제가 한마디만 할게요. 이게 저는 삼성전자 편도 아니고요. 뭐 노조의 편도 아닙니다. 그냥 중립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려보자면, 자, 그러면 제가 반대로 묻겠습니다. 반대 질문이에요. 자, 노조분들은 회사가 잘 되면 뭐 임금을 올려주겠다. 그건 오케이. 자, 그럼 회사가 안 되면 본인들은 임금을 내릴 겁니까? 자, 이거에 대한 질문을 제가 던졌는데 이것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는 사람들 댓글로 적어주세요. 아니, 어이가 없어도 적당히 없어야죠. 회사가 어려웠을 때 노조분들 임금을 깎았어요? 아니잖아요. 자, 저는 지금 주주분들의 입장에서 대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임금 문제로 이렇게 시끄럽게 만드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예전에 포스코가 창사 55년 만에 첫 파업에 돌입했다라고 작년 2023년 10월 31일 날 그때 파업에 났었는데 그때 노조분들께서 뭘 요구를 했었냐면 주식을 요구했었습니다. 주식. 이게 말이 되냐고 도대체. 근데 결국에는 말이 안 되는 이 주식을 결국에는 포스코가 노조분들에게 노조 전용으로 이렇게 받는 주식으로 저는 준 걸로 알고 있어요. 임금도 올려줬습니다. 그러면서 극적인 합의로 마무리가 됐는데 원래 이 주식 말고도 더 있었어요. 한 몇 가지, 10가지가 넘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상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분들한테도 제가 작년에 포스코 홀딩스 영상 찍어드렸을 때 질문을 던졌습니다. 자, 그러면 노조분들은 회사가 잘 됐을 땐 보너스를 더 가져가긴 하지만 회사가 안 됐을 때 지금에서 갖고 가는 임금을 더 내릴 수 있느냐? 아니, 정말 웃겨요, 여러분. 모든 거는 책임이라는 게 있거든요. 삼성전자가 잘 됐을 때는 삼성전자의 책임이고요. 안 됐을 때는 또 그에 따른 리스크를 지는 것도 삼성이라는 그룹이에요. 어떤 기업이든 장사든 사업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내가 장사를 하고 있어요. 직원이 있어. 똑같이 매출이 한 달에 1,000만 원이 나와요. 근데 다음 달에는 매출이 갑자기 800만 원이 나왔네? 자, 1,000만 원이 매출이 나왔을 때 이게 기본이라고 쳤을 때는 직원이 가져가는 급여는 250이라고 쳐봅시다. 그러면 장사에서 못 되고 사장이 가져가는 금액이 예를 들어서 500이라고 쳐봅시다. 자, 그러면은 800만 원이 매출이 나왔어요. 직원이 250에서 200만 원 가져갈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매출이 들 나와도 요 밑에 있는 직원은 250 똑같이 가져갑니다. 근데 여기에서 매출이 들 나오면 누가 손해를 봐요? 사장이 손해를 보는 거예요. 사장이 임금을 깎으면 깎았지 직원 임금을 깎지는 않는다라고요. 힘든 시기에 직원 임금을 깎지 않고 그대로 그 250으로 보장을 해줬다라는 것은 차후에 기업이 잘 됐을 때 사장이 다 요 중간에서 안고 가는 거라고요. 근데 반도체 쪽으로 생산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 노조 측에서는 총파업에 따른 요구안으로 전 조합원에 대한 높은 임금 인상률을 적용, 유급휴가 약속을 이행, 경제적 부가가치 EVA 기준으로 지급하는 초과이익 성과급 기준 개선, 파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임금 손실에 대한 보상 등을 내세웠다. 아니, 지네들이 파업한 거 아니야. 근데 무슨 파업으로 발생하는 임금 손실을 왜 보상을 요구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도대체. 사실 간단해요. 회사가 마음에 안 들면 퇴사하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퇴사하고 본인들이 장사를 하시라고. 근데 장사를 하면은
먹고 살기가 정말 빠듯하고 장사할 용기는 안 나고 여기 퇴사할 용기가 안 나니까 여기 그냥 꼬장 부리는 거 아닙니까? 이거 아니에요? 진짜 노조분들한테 한번 여쭤봅시다. 아니 6,400명이나 모아가지고 이게 도대체 뭐하는 짓인데 도대체 삼성전자 주가가 이제 계속해서 올라갈 것 같으니까 우리도 임금 올려달라 지금 이런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전부터 뭐 지난 10년 넘게 위기를 강조하면서 10년 넘게 그럼 본인들이 참아왔어요 그러면? 아니잖아요. 이제 와서 무슨 본인들이 피해자인들 마냥 그런 행세를 하시냐고요 도대체. 난 이해를 못하겠어 도대체가. 아니 솔직히 삼성전자가 제가 다 잘했다라는 게 아닙니다. 물론 삼성전자 회사도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고 각자가 어쩔 수 없는 사정에 의해서 서로 발맞춰가면서 양보를 하면서 이렇게 좀 갔으면 되는 건데 삼성전자도 잘못한 부분이 있어요. 분명히 잘못한 부분이 있지만 아니 6,000명이나 넘게 이렇게 파업을 할 그거냐고요 도대체. 저는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여러분. 이 노조 파업을 딱 보면요 제가 여러 번 겪어봤지만 결국에는 노조들한테 이 승기를 들어줄 겁니다 삼성전자가. 근데 노조들도 알아요. 우리가 요구하는 부분이 회사 측에선 다 들어줄 수 없다라는 걸. 그래서 여기 앞에 더 요구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0개를 요구했어요. 그러면 한 5개 정도는 회사 측에서 맞춰주겠지. 근데 예를 들어서 5개를 요구를 했어요. 그럼 여기서 한 2개 정도, 2-3개 정도 맞춰주지 않을까요? 그럼 10개 요구하는 게 나아요? 아니면 5개 요구하는 게 나아요? 당연히 10개 요구하는 게 훨씬 낫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힘든 시기에 회사 측도 그렇고 노조들도 그렇고 노조는 파업하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회사 측과 억지 부려서 얻어내는 게 아니라 회사 측과 대화를 통해서 본인들이 또 양보할 건 양보하고 이 회사 측과 대화를 통해서 해결할 생각을 해야지. 물론 대화를 시도했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근데 회사 측에서 들어줄 수 있는 대화를 시도를 했느냐 그것도 봐야 돼요. 이러한 기사만 보고서는 절대로 노조의 편만 들어줄 수 없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이러한 소식이 당분간은 악재로 적용이 될 수는 있겠으나 결국에는 단기적으로 끝날 것이다. 이 이유가 뭔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지금 삼성전자의 차트를 보시면 제가 예전부터 저번부터 그 말씀을 드렸었던 추세선 보이시죠? 자, 이 추세선을 따라서 항상 삼성전자의 패턴이 있었습니다. 이때 항상 악재가 나오고요. 악재 항상 나왔습니다. 뭐 삼성전자 위기다, 뭐 반도체 위기다, 뭐가 위기다, 위기설이 뭐 끊이질 않았어요. 근데 이 위기설을 항상 극복할 때가 언제였냐면 바로 요 지지를 받았을 때. 이 말은 즉슨 뭐냐 하면 삼성전자가 앞으로 더 크게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악재는 견뎌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악재가 나올 수 있는 자리에서 지금 현재 나왔다라는 거예요. 절묘한 타이밍에 노조 파업에 대한 기사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건 뭐예요? 누가 퍼뜨린 거다? 세력들이 이제는 주가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지금 주가 조작을 하고 있는 것이다. 삼성전자가 뭐 위기를 맞았느네, 뭐 어땠느네 이런 소리가 계속해서 나올 겁니다. 당분간 언제까지? 여기에 내려서 지지를 받을 때까지. 여기까지는 위기설이 계속 나올 거예요. 근데 이 위기가 위기이느냐? 절대 위기가 아니죠. 오히려 주가를 조금 더 싸게 사기 위한 세력들의 장난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으면요.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삼성전자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제가 또 대응 자료를 만들어 놨습니다. 물론 이렇게가 이론인 건 맞아요. 이론상 흘러가면 너무나 좋겠지만 여기에 내려왔을 때 지지를 안 받고 여기 뚫려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쵸? 이럴 때를 대비해서 대응 자료를 만들어 간 거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이 대응 자료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고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도록 굉장히 쉽게 만들어 놨습니다. 대응 자료 여기에 자료 있는 거 눈으로 다 보실 수 있고요. 여기에 대응 자료를 받아가셔서 만약에 이 구간에서 뚫렸다. 만약에 그러면은 그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매수가 매도가 그리고 매수 진입 매도 진입 이런 것까지 다 상세하게 적어놨으니까 필요하신 분은 제 위에 있는 상담번호 010-8674-8841 저에게 삼성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제가 봤을 때는 10만원까지는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항상 주식은 수익의 싸움이 아니라 리스크와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이 리스크에 항상 대응을 하시는 게 현명한 주식 투자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노조 파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참 기분이 좀 그래요. 물론 노조분들도 가족이 있고 하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해는 갑니다만, 이렇게 파업하는 거는 정말 쌍팔년도나 하는 짓이다. 제가 냉정하게 말씀드릴게요. 이제는 쌍팔년도의 방식으로 계속 뭐 파업이네 뭐네 생산을 안 하겠네, 우리 다 그만두겠네 뭐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요, 본인들도 손해예요. 이걸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회사 측도 손해, 본인들도 손해예요. 양측 다 손해이면 결국에는 이득이, 양측 다 이득을 볼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방법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무력으로 우리 그냥 배째라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은 참 힘들어요. 회사 측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삼성도 그렇고, 뭐 노조분들도 그렇고, 현명한 판단 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고, 자, 여기에서 세력들이 어떻게 해서 주가를 또 끌어올릴 수 있을지. 사실 세력들의 의지만 있으면 주가를 끌어올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의지가 여기에서 받쳐줄 수 있느냐, 사실 아무도 몰라요. 세력만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의지를 파악할 수 있는 저만의 그 노하우가 하나 있습니다. 그 노하우를 여러분들한테 지금부터 풀어 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바닥에서 잡는 매매 기법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에게는 원칙이 있어요. 원칙이 5가지가 있습니다. 이 5가지를 대입을 해서 주가가 어떻게 성장하고 어떻게 상승을 하는지 차트로 직접 눈으로 보여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집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20선을 돌파를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구름층을 돌파를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거래량을 돌파를 하는 거고, 여기까지만 일단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저의 매매기법 노하우가 이 2개가 다 담겨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제가 지금까지 15년 정도 주식을 하면서 1, 2, 3, 4, 5번의 원칙을 세우면서 거의 손실을 못 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증거를 뒤에 가서 보여드릴 건데, 일단 이 3가지만 가지고 주가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번 좀 보자고요. 이거는 지우지 않고 그대로 두면서 차트를 좀 움직여 보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보시면은 캔들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여러분? 요게 이제 구름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요 구름층 안에 캔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검은색 선이 20선이고요. 요 20선에서 지지선으로 안착을 해주고 마감을 했지만 구름층을 돌파하지 못한 상태죠. 그래서 주가가 요렇게 됩니다. 구름층을 돌파해준 상태에서 마감을 해줬고, 그런 다음에 주가의 흐름을 딱 보시면 올라가다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떨어지죠. 이런 거는 왜 그러는 것이냐, 아까 말씀을 드렸었던 거래량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다가 떨어지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한번 더 지켜보도록 할게요. 차트의 흐름을 또 한번 보면 20선이 깨졌습니다.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전에 매수를 하신 분들이 계신다라고 한다면 5일선과 20선이 깨졌을 때 매도를 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요. 이런 식으로 지지부진하게 흘러가다가 거래량이 이때 한번 터져줬죠. 보세요. 거래량의 조건 3번의 조건이 맞아 떨어졌고, 그리고 검은색 선 20선의 조건 1번의 조건이 맞아 떨어졌고, 그리고 구름층 여기 구름층이 아래에서 위로 돌파를 해줬으니까 2번의 조건이 맞아 떨어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이제 4번과 5번인데, 이거는 제가 일단은 뒤에 가서 좀 설명을 드려볼 거고, 이것만 봤을 때 주가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어떻게 흘러가는지 차트로 좀 이런 식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 이동평균선이 또 정배열이 되면서 구름층과의 이격도가 점점 벌어지게 되면서, 그러면서 주가가 다시 한번 20선에서 지지를 받고 흘러가게 됩니다. 맞죠? 그러면서 폭등이 또 나오게 되죠. 보십시오. 이때 제가 3가지 원칙을 적용을 시켜놓은 이 자리에서 주가가 어떻게 됐습니까? 우상향하면서 거의 100% 넘게 상승을 했죠. 눈으로 제가 직접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칙을 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상승을 했을 때 우리가 이 구간을 놓치지 않고 수익을 볼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이게 바로 세력의 의도거든요. 그러니까 세력들이
어떤 식으로 장난을 치는지를 우리가 의도 파악을 해야 됩니다. 자, 근데 바이넥스만 이러는 것이냐? 아니에요. 어떤 게 또 있을까요? 제가 아무거나 종목을 말씀을 드려볼게요. YC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YC캠도 마찬가지예요. 보십시오, 여러분. 20선이 돌파를 했을 때 거래량이 나오지 않아도 이때는 주목을 우리가 해봐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거래량이 언제부터 나왔습니까? 이때서부터 나왔어요. 물론 이전에도 나오긴 했지만 이건 좀 약하죠. 이때서부터 나왔기 때문에 이때서부터 20선 뚫어주고 구름충 돌파를 해주면서 종가 마감을 해주니까 그 다음에 주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상승을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다른 종목도 한번 보겠습니다. 한글과 컴퓨터, 제가 아무 종목 보는 거예요. 한글과 컴퓨터도 마찬가지로 요때 20선을 뚫어주고 구름충까지 요때 뚫어주었지만 거래량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횡보를 하면서 요때 한번 뚫어주었죠. 그러면서 이때가 이제 시작 스타트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때서부터 주가가 막 이렇게 올라갑니다. 에브리봇도 한번 보겠습니다. 에브리봇도 마찬가지로 요렇게 요때 거래량 터지면서 구름충 위에서 20선 위에서 주가가 올라오면서 이런 식으로 상승을 하게 되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 거래량은 여기서도 나왔습니다. 그쵸? 근데 주가는 어떻게 돼요? 터지진 않았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로노이라는 차트를 한번 보고 갈게요. 자, 보로노이 차트를 보시면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원칙 세 가지만 적용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바닥에서는 진입을 할 수가 없어요. 어디에서 진입할 수 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진입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주가가 이런 식으로 뒤를 돌아서 보시면은 앞으로 더 상승을 할 것 같잖아요. 근데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번 이렇게 훅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20선을 지지선으로 받아서 올라간다라고 했지만 이때 한번 지지선이 크게 한번 무너졌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때 사람 마음이 어떻게 드냐면 매도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고 원칙적으로는 매도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주식을 사서 여기에서 팔면은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시간 대비 투자한 게 큰 손실은 아니지만 시간이 너무 아깝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경우에서는 바닥에서 진입을 해야 되는데 이 바닥에서 진입하는 방법이 4번과 5번이 비밀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중에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솔직히 저의 전 재산을 오픈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적어도 4번에 대한 경우만큼은 오픈을 할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셔야지만 4번은 얻고 가실 수 있다.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한미반도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닥에서 잡는 노하우를 지금 보여드릴 건데 저에게는 매매 원칙이 있습니다. 이 원칙을 세워서 항상 주식 투자를 하면은 수익이 나거든요. 자, 원칙 같은 경우는 저는 1, 2, 3, 4, 5번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건 이 4번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이 4번만 알아도 어느 정도 앞으로 주식 투자하실 때 실패는 줄이고 성공률은 올리는 노하우를 하나 알려드릴 겁니다. 화면에 보시면은 지금 보이시는 이러한 화살표들이 보이실 거예요. 지금 이 화살표들 같은 경우는 여기 보이시면은 세력들이 매수를 할 때 주가를 끌어올리기 전에 매집에 들어갈 때 표시를 해주는 지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설정할 수 있는 지표가 아니다라는 점, MACD나 CCI나 RSI 이런 지표가 전혀 아니다라는 점 분명하게 말씀을 드려보겠고, 지금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화살표가 나오고 난 이후에 주가가 계속 올라가잖아요. 세력들이 여기에서 매집을 해서 이제 주가를 끌어올리기 시작하는 그 시간을 이때 다져놨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승하기 전에 이때 날짜가 2024년 1월 29일이었는데 제가 구독자분들에게 드렸었던 날짜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자, 그리고 타이거 일렉을 좀 볼게요. 타이거 일렉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라갈 때 상승이 나오고 떨어질 땐 표시가 안 나와요. 항상 세력들이 진입을 했을 때 주가가 어떻게 됐습니까? 올라가고 이때도 이제 올라가고, 이때 12월 28일 날 진입을 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재룡전기도 한번 보겠습니다. 재룡전기도 이때서부터 세력들이 매집에 들어가기 시작
시작을 했고 거래량을 터트리면서 20선 뚫어주면서 구름충 돌파하면서 주가가 저 끝에까지 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YC를 마지막으로 좀 보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매집하는 과정을 항상 거쳐요. 이때도 1차 상승 끝내고 2차 상승 들어가기 전에 매집하는 과정을 항상 거칩니다. 그러면서 2차 상승 시킬 때 거래량 주면서 빡 한번 터뜨리죠. 자,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앞으로의 시장은 어렵다 쉽다 뭐 이런 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시장을 항상 주도하는 정체는요, 세력입니다. 기관이 될 수도 있고 어떠한 집단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다 통틀어서 세력이라고 부르는 건데, 이 세력들을 이길 수 없다면 이 세력들이 주가를 폭등시키기 전에 우리가 이 세력들의 의도, 이거를 알 수 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생각으로 제가 만들어낸 지표가 바로 이 세력 지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디 HTS에서 지표 설정할 때 세력 지표라고 보신 적 있습니까? 없어요. 이거는 제가 만든 지표다. 정말 밤낮 없이 연구하고 연구해서 10년 이상의 노하우를 갈아서 넣어 만든 지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력들이 매집하는 구간이 어디서 매집을 하는 건지, 바닥에서 이 구간에서 왜 매집을 하는 건지 화살표가 뜨고 나서 재료를 찾아보면요, 이유가 다 나온다라는 거예요. 나도 한번 이 지표를 통해서 앞으로 주식시장에서 실패 없는 투자를 맛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위에 있는 번호 010-8674-8841번으로 저에게 세력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세력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한테만 이 지표 설정하는 방법 알려드릴 거고, 지금까지 이러한 노하우 중에 4번을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저에겐 5가지 노하우가 있다라고 했는데 이 5가지 노하우를 모두 접목시켜서 구독자분들에게 이러한 종목들을 작년서부터 계속 드렸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한미반도체, 타이거일렉, 뭐 재룡전기, YC 여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수 날짜, 매도 날짜, 언제 매수했고 언제 매도했는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매수가, 매도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을 이 지표랑 참고를 해서 여러 번 돌려보셔서 비교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 상승률을 보면은 다 나와 있습니다. 물론 저도 손실 볼 때도 있습니다. 사람인지라. 하지만 평균적으로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는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시리라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만의 노하우 기법으로 구독자분들에게 항상 종목을 드려왔고 앞으로도 종목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2024년 올해 7월 1일 날 나갔었던 이 종목이 이전에 이러한 상승률을 보여줬던 종목과 비슷한 행보를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종목을 받아가고 싶으신 분들은 위에 있는 번호로 010-8674-8841번으로 문자 7번 전송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제 모든 기법의 노하우를 담은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이렇게 PDF 파일로 만들어 놨어요. 이 자료를 보시고 나만의 원칙이나 제 원칙을 플러스 시켜서 여러분들만의 노하우를 얻게 되시면 이러한 상승률을 올해도 내년에도 맛볼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 받아가고 싶으신 분들은요, 똑같습니다. 010-8674-8841번으로 문자 7번 보내주신 분들한테만 저의 노하우가 모두 담긴 매매기법 자료를 보내드릴 거예요. 실질적으로 내가 사면 내려가고 내가 팔면 올라가는 그 매매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잘못된 습관을 가지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앞으로 시장은요,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더더욱 더 누가 주도할 것이냐면 세력들이 앞으로 이 시장을 주도할 겁니다. 자, 이 세력의 생각을 읽지 못하면 주식 투자는 실패로 끝날 거고, 세력들의 의도를 읽으면은 내가 그렇게 노력을 하지 않아도 나의 재산을 누가 불려준다? 세력들이 불려주기 때문에 이 세력들의 의도를 역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께서 꼭 이 자료 받아 가셔서 실패 없는 투자 앞으로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간절하신 분들만 저는 도움을 드리고 싶어요. 이 부분이 정말 큽니다. 비용 그런 거 받지 않고 무료입니다. 네, 무료로 도와드릴 테니까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